안녕하세요. 1월의 첫 거래일, 또 올해의 첫 거래일, 또 영민한 투자 시작해봐야겠죠. 영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11월 이후에 또 처음 이 자리에서 뵙네요. 그렇죠. 연휴가 지겨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주식하고 싶어가지고 연휴 기간 그러니까요. 내내 아마 마음이 조금 애간장이 좀 녹으셨을 텐데 맞아요. 오늘 그래서 그런 건지 새해 첫 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첫 개장 딱 시작하자마자 뭐 2,900선까지 코스피 지수 오르면서 내일은 3,000선도 바라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네, 시장? 코스피 지수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조정이 좀 떨어지면서 네. 코스닥 지수는 약간 지금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수연 아나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뭐 2,900포인트 넘어가더니 맞아요. 너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약간 지금 과열 비슷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휴 동안에 이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으셨던 것 같은 게 오늘 10시에 개장을 했잖아요. 1시간 좀 지연해서 개장이 됐는데 10시 개장 이후에 딱 30분도 안 돼가지고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사실 네. 작년 시장 한 해를 좀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의 힘, 그야말로 이제 유동성 랠리가 좀 펼쳐졌던 것처럼 올해도 그야말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세가 얼마나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실제로 개장 첫날부터 뭐 코스피 시장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그냥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업종 대표주들 삼성전자가 장중에 3%가 넘게 상승을 했고 맞아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거의 뭐 6% 가까이 시초가부터가 일단 5% 이상 떠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도 딱 9.9% 급등을 했고 세상에 현대 위아가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는 걸 다 봤어요. 지금도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뭐 1940선까지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1월 중에 우리가 전대미문에 또 3,000포인트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업종 전략을 따져본다면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께 올해 키워드를 말씀드릴 때 전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네. 단순히 이제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배터리 쪽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각종 모듈, 센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재평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전장 쪽을 집중을 좀 하시면서 연초 시장 대응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전장 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마쳤으니까 또 지난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을 마련했죠. 네. 저희 목요일에 언급해 주셨던 솔브레인 먼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솔브레인 27만 3천 원에 이제 지난주 마지막 날 이제 편입을 좀 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 소재 종목들 오늘도 뭐 나름대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괜찮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 이제 디램 업황이 좀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이제 디램 업황 안에서도 사실상 이 전공정에서 나타나는 공정상의 변화 그리고 후공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올해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솔브레인이 되게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동진 세미캠이라는 뭐 소재 종목 중에 대장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고 SK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제 27만 3천 원에 편입을 했는데 오늘 뭐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직전 고점 이제 뚫으면서 28만 원대 이제 강하게 좀 안착이 좀 된다면 말씀드렸던 뭐 31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소재 쪽 한솔케미칼이라든지 SK 케미칼하고 SK 머티리얼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양쪽에서 다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반도체 쪽 이슈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이슈도 이제 계속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애플이 앞으로 만들어내는 스마트폰 전부 다 이제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좀 재평가가 좀 될 거다.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 중에 이제 솔브레인을 소개를 좀 해드린 거니까 31만 원까지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 또 소개해 주셨던 솔브레인 28만 원 안착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12월 17일 날 소개해 주셨던 또 AD 테크놀로지를 리뷰해 볼 텐데요. 아니, 수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딱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AD 테크놀로지를 왜 소개를 해드렸었느냐. 그 당시 때 여러분들께 이 어보브 반도체랑 동훈 아나텍이라든 시스템 반도체 칩과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네. 그러자마자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워낙 또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 동훈 아나텍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여러분들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같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LB세미콘. LB세미콘은 이제 지난주까지도 리뷰를 많이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12월 이제 17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요 종목의 이제 목표가를 제가 32,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장에 이제 31,700원까지 올라갔다 왔거든요. 목표가를 일단 조금 더 올려서 33,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오늘 잘 나가는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드라이버 IC를 이제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이고 작년과 달리 올해는 뭐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삼성전자 쪽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설계들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하면 아마 작년에는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12월 달 들어서면서 사실 작년 실적보다는 이제 올해 2021년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제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수요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이제 꼽아드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조금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요 33,000원까지 계속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유 의견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목표가 33,000원 상향한 거 기억해 주시면서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12월 16일 날 소개해 주신 종목으로 리뷰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를 들고 와 주셨어요. 네, 한번 AS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굳이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 또 갖고 온 이유는 사실 네. 새 벽두부터 네. 올해 이제 장이 출발하자마자부터 뭐 LG 화학,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LG 맞아요. 화학도 지금 8%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어찌 보면은 배터리 기업 하면은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기업들 위주로만 이제 많이 언급이 좀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SK 이노베이션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이제 저평가 매력에다가 전기차 쪽 소재 그리고 이제 정유 쪽도 이제 올해 좀 좋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좀 잇따르면서 오늘 15%가 넘게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포스코 케미칼, LNF 그리고 지금 리뷰해드리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목표가가 이제 딱 한 달이 좀 안 됐죠. 한 2주 조금 넘었었는데 17,150원에 이제 소개해드렸고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딱 이제 직전 고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21,0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익절 딱 해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은 또 추가적인 상승 한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오늘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좀 급하게 오버슈팅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어요. 네. 현대차가 오늘 뭐 장중에 9%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요. 사실상 워낙 좀 지나치게 좀 빠르게 올라간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무리하게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수혜주가 없는 분들은 당장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정, 단기 조정을 조금 좀 기다리시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분명히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으니까요. 오늘도 문자 사연 또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먼저 들어볼게요. 네, 1829님께서 현대모비스 26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6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뭐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26만 원 근처까지 이제 살짝 올라갔었다가 단기 네. 조정 눌림목이 조금 진행되다가 오늘은 뭐 현대모비스가 또 주인공이에요. 장 초반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차의 이제 GMP 사실상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플랫폼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실제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오닉 5라고 하죠. 이 GMP 이제 플랫폼을 탑재한 전기차를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할 텐데 아마 새로운 자동차 모델들도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GM이라든지 전 세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또 1월 달에 CES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 네. 가전박람회라고 하는데
가전박람회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참가를 안 하지만 현대기아차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참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참가를 했을 때 결국은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새해 시작되자마자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이런 전기차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급등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만에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거의 뭐 20% 가까이 지금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를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 가격에서는 절반 정도는 뭐 수익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도 그렇고 저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오늘 막 상한가까지 급등한 현대위아도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아주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그 종목들의 주가가 워낙 지금 바닥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현대모비스도 30 한 4, 5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30만 원 정도의 일부 수익 실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0 한 4,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 34, 5만 원 선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763님께서 CS윈드 13만 8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40%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번 달에 또 바이든 취임이 있고 나서의 앞으로의 그린 뉴딜 또 섹터의 전망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네. 바이든 이제 후보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올라섰거든요. 네. 그리고 CS 윈드는 사실상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관련된 수요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급증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이미 지난 12월 달에도 주가가 한 12만 원대에 이제 머물러 있던 종목이 17만 원, 18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새로운 정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거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은 주가에는 저는 충분히 반영이 좀 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 17만 원, 18만 원 자리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매수하신 지금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13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주당 거의 4만 원 넘게 이제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최소한 30에서 35% 이상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구간이고 비중도 지금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내지는 3분의 2 정도는 차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려면은 1월 21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는 날이잖아요. 네. 한 2, 3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10% 정도 비중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까지 보유를 하시면서 한 2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20만 원 선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문자 사연 해결해 드렸고요. 앞으로 투자를 하다가 또 걱정, 고민 생기신 분들은 샵 2034로 또 문자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또 영민 DJ의 원샷 원킬 네. 종목 또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관심주들을 챙겨오셨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이제 폐장을 할 때도 네. 지난해 마지막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도 좀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은 네. 또 새해 첫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쨌든 가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계속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실제로 사연을 주시는 종목들도 뭐 반도체 아니면 또 전기차,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24,000원에 심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종목을요, 제가 이제 지난 12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2만 원 초반대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24,000원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제법 네.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 한 해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크게 봤을 때 반도체 종목들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라왔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심텍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단기 관점에서도 그렇고 중장기 관점에서도 심텍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동안에 계속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거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 더 한번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것처럼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기판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왜 이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이런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이 워낙 좀 난립을 해 있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하반기 때부터 2019년, 20년 넘어오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사실 뭐 심텍, 그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요 정도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수요가 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디램 업황 좋을 거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 중에서도 디램뿐만 아니라 또 낸드 쪽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과 또 관련해서 보면 후공정 쪽에서 이제 새로운 공정들이 많이 이제 좀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기판의 중요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올해부터 이제 공정에 도입되기 시작한다. 그런 이슈 때문에 지난주 폐장일 날 네페스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좀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거고 아마 1분기 내내 디램 가격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공격적으로 증설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서버라든지 이제 PC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지금 견조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웨이퍼라든지 패키징 그리고 기판과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수혜 업종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아직까지 이제 연간 실적이 발표가 안 됐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은 따로 발표하는 기업이 뭐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제 4분기의 실적은 그냥 연간 보고서와 같이 발표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연간 실적은 이제 올해 3월 말이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상을 조금 해보면 이미 3분기 때까지 뭐 심텍의 실적이 워낙 좀 좋았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아마 기록을 좀 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좀 더 증가하면서 올해도 영업이익은 거의 한 1,200억 가까이. 그러면 영업이익의 증가율 자체도 거의 한 20% 정도니까 네. 주가도 충분히 그 영업이익 증가율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심텍이라는 종목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자회사 이제 심텍 그래픽스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심텍의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좀 까먹는 불효자였는데 이제 네. 올해부터는 효자로 거듭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GDDR6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는 그래픽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흑자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심텍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24,000원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말에 추천하고 나서 또 이번에 재추천한 만큼 단기적 또 중장기적으로 좋은 발걸음을 할 수 네.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원샷 원킬 종목도 있다고요. 오늘은 뭐 전기차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너무 쏠려 있잖아요. 근데 네. 한켠에서는 또 1월 달에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사실상 앞타바이오가 뭐 장중에 지금 상한가까지 또 급등을 하면서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부침이 좀 심하긴 하지만 네.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이고요. 24,200원에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신테카고요. 신테카 바이오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매수 가격은 24,200원으로 이제 편입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기업 내용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업력은 꽤 오래된 회사예요. 바이오 벤처 회사치고는 꽤나 이제 업력이 오래된 회사고 2009년에 설립이 돼서 10년 넘게 이제 지금 지속이 좀 되고 있는 회사다. 유전자 이제 검사 전용 슈퍼컴퓨터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요 슈퍼컴퓨터 기술을 어디다가 이제 응용을 하느냐면 유전자 진단이라든지 신약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기술을 발굴을 하는데 바로 이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의 트렌드도 사실상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진단하는 작업 그리고 유전자를 진단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고 플랫폼을 발굴을 하고 신약 이제
임상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제 그런 기술과 관련해서는 가장 좀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신테카 바이오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2개월 이상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에 이제 수렴이 되면서 조정을 좀 충분히 좀 받았었기 때문에 네.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신테카 바이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4,200원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29,000원,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시테카 바이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네, 있을까요?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새해 첫날이니만큼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전략에 대해서는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뭐 올해 전망은 그냥 전망일 뿐인 거고 네.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퍼즐을 좀 맞춰간다는 관점에서 첫 단추를 좀 잘 깨셔야 되잖아요. 1월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월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